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딱히 안 해도 어느 정도 항상 성적이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안 해도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는데,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데도 저는 자기 위안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도 꿈은 되게 높아서 제가 정시파이터로 전향을 할 때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난 스카이 아니면 안 가. 그런데도 이제 노력을 안 하니까 결국 재수의 길을 걷게 됐죠. 무지성, 충동적, 합리화, 딱 이거 세 개로 저를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무지성이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그냥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. 그냥 아침에 버스 오면 버스 타서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에 매점 가고 학교 끝나고 놀고, 뭔가 딱히 목표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나 자신을 성찰할 생각도 없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스스로한테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냥 그저 흘러가는 듯이 생각의 흐름대로 사는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충동적이라고 말을 한 게, 이렇게 생각의 흐름대로 살다 보니 야자를 해야 되는 날인데 친구가 같이 PC방 가자 이런 말 들으면은 야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보단 그럼 그냥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또 합리화라고 말을 한 게, 야자를 한 날에 PC방에 갔으면 공부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그냥 내일도 어차피 야자 하니까 내일은 좀 오늘 못한 것까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가득했지, 야자 째고 PC방 간 것에 대한 스스로 좀 자책을 안 했던 것 같고 큰 문제라고 스스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저 정신승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제가 맨 처음에 연고TV 영상에서 혼자 얘기했던 영상에서도 약간 미니 나이키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, 그때 많은 분들께서 저게 무슨 나이키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, 2, 3등급에서 1등급 끌어올리는 거랑 또 1등급에서 100점 맞는 거랑은 되게 노력의 깊이가 다르다고 하잖아요. 중간에 그렇게 크게 조금 떨어졌던 이유가,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부 조금만 해도 이제 잘나고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좀 자만심 때문에 조금 해이해졌던 것 같기는 해요. 그냥 1등을 하나 8등을 하나 똑같은 1등급이고 결국에는 같은 등급으로 선출이 되는데 그냥 딱 턱걸이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,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당연히 마음을 가지면 2, 3등급이 뜰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좀 고쳐 잡았던 것 같아요. 원래 1학년 때는 그냥 선생님께서 같이 상담을 하면 이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하하하고 다 나왔는데, 제가 그때 2, 3등급이 막 떴었어요. 그 성적을 받고 상담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약간 밖에 있는 데로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꿈을 낮춰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갑자기 위기의식이 조금 들어서 그게 조금 저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. 나름. 제가 진짜 도끼를 가지고 공부를 한 시간은 딱 수능 한 달 전부터 수능까지 딱 한 달인데, 저희 기숙학원에서 딱 수능 한 달 전에 휴가를 보냈어요. 휴가를 갔다 오면서 나는 지금까지 정말로 후회 없이 공부를 했는가,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공부를 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나름대로 재수기간 잘 보내긴 했지만 뭔가 정말 진짜 내 인생에서 자부심으로 남을 만한 그만큼의 도끼로 공부를 하진 않았거든요. 재수를 하면서 제 주위에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나는 우물한 개구리였구나, 난 진짜 진정의 노력을 해본 적이 없구나를 깨달으면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. 지금까지 뭔가 열정을 가지고 제대로 해본 게 없다는 게.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부모님한테는 야자를 한다고 하고 이제 또 친구들끼리 PC방을 가서 게임을 했습니다. 이제 집에 왔는데 유독 그날 엄마가 저를 반겨주셨었어요. 이제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과연 내가 이따위로 사는 게 언제까지 가능할까? 엄마 아빠를 속이는 게, 친구들 선생님을 속이는 게, 그리고 나를 속이는 게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까? 그리고 이어서 든 생각이, 과연 이렇게 살다가 결국엔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? 우리 부모님은 날 언제까지 보호해 줄 수 있을까? 부모님도 힘에 부쳐서 더 이상 날 보호해 줄 수 없는 때가 오면 그땐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?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의 결론이 다 부정적인 거더라고요. 다 부정적인 미래만 그려지고. 그래서 이제 불현듯 든 생각이, 그러면은 지금 내가 바뀌어야
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미래가 안 되겠다. 그러려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냐? 공부가 최선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전에도 열심히 한 날도 분명히 있지만 항상 어디인가에는 신경이 가 있었거든요. 근데 도끼를 가지고 나서의 저는 진짜 오로지 수능만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수능 전 한 달은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진짜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스탑워치를 재고 가고, 밥 먹을 때는 항상 뭘 보면서 먹고, 어디 갈 때 항상 뛰어다니고, 그 걷는 시간이 아까워서. 그리고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으러 뛰어가고, 샤워할 때도 친구랑 같이 샤워하면서 세계 인구 1위부터 5위 국가 말해봐,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공부에 대한 얘기하면서 씻기도 하고. 조금 과장하자면 저는 꿈에서도 공부를 했거든요, 자면서. 제가 뭐 이렇게까지 공부했다라는 점에서 제가 자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마인드적으로 단 한순간도 수능 이외의 것에는 신경 써본 적 없다라는 것에 저는 저 자신에게 되게 박수를 치고 싶거든요.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힘든 수험 기간이지만 나중에 돌아보셨을 때 진정으로 자부심 가질 만한 만큼, 후회 없을 만큼 공부를 하시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는 그냥 등급에 그냥 턱걸이만 해도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었는데, 그런 경험들이 있고 약간 충격을 받은 후에는 하기 싫은 마음보다 간절함이 더 크게 되니까 진짜 이거는 제가 봐도 99% 시험에 안 나온다, 이거 나오는 게 이상하다 싶은 것까지 그냥 싹 다 외웠는데, 완벽하게 그냥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고 나니까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, 시험 보는 순간에도 되게 여유 있게 풀 수 있고, 그냥 좀 못 봐도 그냥 내가 이만큼 했나 보다 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데서 차이가 좀 있던 것 같아요.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은 고등학교 2학년 시험 3일 전이었는데 그냥 친구들이랑 카페 가서 뭐 카공하자 이래놓고 가가지고 야, 설빙 하나 먹는다고 크게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다, 어차피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거는 머릿속에 들어있다, 이러면서 스스로를 되게 합리화하면서 공부할 시간을 스스로 좀 빼앗은 게 많았던 것 같고,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생각 없이 하기 싫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. 그냥 공부했어요. 근데 대신에 이제 시험 기간 아닐 때는 제가 체력을 위해서 진짜 잠과 공부 이 두 가지만 했던 것 같아요. 잠, 공부, 잠.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하면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공부가 그 전에 비해 별로 안 힘들어지게 됐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도끼, 쉽게 말하면 이런 간절함을 갖기 전까지는 이 책상에 앉는 것부터 너무 짜증나고 고통스럽거든요. 근데 뭔가 이런 도끼를 가지고 난 뒤로부터는 공부를 안 하고 있을 때든 공부를 하면서든 공부가 힘들다라고 생각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공부를 오래오래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라고 할까요?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오래오래 공부를 해도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. 저는 아직까지도 제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손목에 타투로도 새기고 싶은 글귀가 있는데,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말이에요.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들이 있겠어요. 그렇지만 그 고통과 시련들은 결국 다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,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저희 학원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을 제가 예쁘게 편집을 한 건데, 꿈과 실력의 거리가 멀 수는 있지만 꿈과 노력의 거리가 먼 것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말이거든요. 실력이 없는데 꿈이 높으면 노력을 하면 돼요. 근데 꿈이 높은데 노력을 안 하면 그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거든요. 저도 되게 많이 부끄러워했고, 그래서 저는 이 두 문장을 품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전 딱 두 가지 이제 마음속에 담고 살아갔는데, 첫 번째는 이제 사실 영상에서도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.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해야 하는 것을 먼저 하자 였고, 두 번째 글귀는 하루아침에 많은 게 바뀌지 않는다. 하루에 1%씩만 성장하자. 그럼 마지막엔 결국 내가 정상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꾸준한 그 공부에 도움을 주는 글귀였던 것 같습니다. 글귀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, 남들한테 가고 싶은 대학이나 꿈을 말을 했을 때 제 정도면은 갈만하다 이렇게 끄덕일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자가 저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남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나 꿈을 말하는 게 좀 부끄러우신 분들은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, 제가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고
열심히 하고 싶은데 너무 하기가 싫은데 어떡하죠?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답변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세상에 공부를 하고 싶어서 재밌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진짜 하루 종일 놀고 먹고만 싶거든요. 대충 보낸 그 학창 시절의 하루가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만든다고 하면은 저는 그것만큼 우울한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국어 문법을 덜 공부해서 영어 단어를 안 외워서 아니면 수학 틀린 문제를 안 고쳐서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경험이 확실히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돼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선은 본인이 간절해야 할 이유를 찾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본인이 간절하다면 아무래도 공부 효율도 올라가고 집중력도 더 올라가고 폰도 안 보게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냥 뭐 너가 간절함을 찾아봐라 이러면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결과를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자랑스러운 과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떳떳하게끔 나 정말 열심히 했어. 정말 최선을 다했어. 더 이상은 못해. 이게 내 실력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결과보다는 좀 더 자랑스러운 과정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시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니까요.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.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주변의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들이 몇 개라도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초라하게도 본인이 노력해서 읽어낸 게 얼마 없을 거예요.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본인이 초라해져서 지금 이렇게 생각 없이 놀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.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도끼를 가질 수 있는 터닝 포인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하기로 한 공부를 진짜 오늘만이라도 딱 한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세요. 지금